자, 오늘은 중복순열 배울 겁니다. 자, 순열이 뭐였냐면은 그냥 순열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였잖아. 그럼 중복순열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하여 허용하요가 아니고 허용하여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n, 이거 파이라고 읽는 거야. 파이 대문자거든. n 파이 r이라고 쓰는데 뭐 별거 없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나한테 숫자 카드가 4개가 있다고 쳐봐. 이 4개의 숫자 카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거 이렇게 풀지 않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지. 경우 몇 가지 있지? 4가지 있지. 근데 두 번째에도 뭐 들어갈 수 있어? 1, 2, 3, 4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경우 몇 가지? 4가지. 맨 뒤에도 1, 2, 3, 4 하나 들어가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거 다 곱해요. 다 곱하면 4의 몇 제곱까지? 세제곱까지. 64. 이렇게 풀지 않을까? 이런 걸 그냥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썼던 걸 또 써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기호로 하면은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4파이 3을 우리가 4의 세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n파이 r은 우리가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기호 처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은 어쨌든 내용이 이게 다니까 뭐 나머지 내용은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중복순열도 여전히 우리가 순열에서 막 기호 써가면서 풀진 않았지. 뭐 조합을 할 때는 기호를 써가면서 풀었지. 그래서 중복순열도 그렇게 기호 써가면서 푸는 게 아니야. 보통은 잘 기호를 안 써요.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디자인 잡고 이거 이미지화 시켜서 푸는 게 제일 낫거든. 한번 해볼게. 2명의 후보가 있대요. 그래, 후보가 있대. 2명의 후보가. 그래, 민채랑 하영이가 출마했다고 해보자. 아니, 그냥 보이길래 그냥 민채랑 하영이가 출마했어. 출마했는데 이제 6명의 선거인이 있대. 그럼 이제 A, B, C, D 뭐 E, F라고 해볼게요. 기명으로 투표를 하겠대. 북한이야 이거는. 기명 투표는 거의 북한식 아니야? 자기 이름 쓰고 딱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제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이제 민채를 뽑았어. 얘는. 근데 B가 하영이 뽑은 거야. 야, 이거 두 글자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앞에만 닦게. 그래서 민채 하영에서 민 이런 경우가 있어. 투표 결과가 이런 결과가 하나 있고. 잠깐만. 아니, 기다려봐. 맞았어. 앞에는 틀렸어. 이거만 한 번만 하고 이제 가. 이거 잘했다. 이거 아주 굿. 이렇게 투표한 거랑 하영이 민 이렇게 투표한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기명으로 투표하면 그게 다른 거죠. 그럼 순서 바꾸면 달라지고 중복도 허용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 순열인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답이 둘 중에 하나거든. 6의 제곱이거나 2의 6제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맞추려면은 너네가 나처럼 이렇게 써가면서 풀면은 안 헷갈리거든 이게. 잘 봐봐. 경우 한번 따져볼게. 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는 누구한테 투표할 수 있어? 민채한테 투표할 수도 있고 하영이한테 투표할 수도 있지.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아니야? 예를 들어 A라는 애는 민채한테 투표할 수도 있고 하영이한테 투표할 수도 있어. 근데 B라는 애도 민채한테 투표할 수도 있고 하영이한테 투표할 수도 있어서 이게 경우가 이렇게 막 붙는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 때 곱셈으로 처리하잖아 우리가 계산 구조 똑같으면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민채 아니면 하영이. 그러니까 투표를 해보면 되잖아. 얘도 민채 아니면 하영이, 민채 아니면 하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답이 뭐겠어? 2의 6제곱까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써봐야 안다고 이거를. 알겠니? 자, 뒤로 넘어가 볼게. 5번. 모스 부호를 만들 거야. 모스 부호. 근데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해야 된대. 그러면 내가 모스 부호 만들어서 이제 점 아니면 이 빼기 표시밖에 못 쓰는데,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한 자리 부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두 자리 부호도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세 자리 부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4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자리 부호도 만들 수 있잖아. 기호 만들다 보면. 부호를 만들다 보면.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 첫 번째는 점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빼기가 올 수도 있지. 아니야? 1개짜리. 그럼 이거 경우의 수 2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두 번째에는 여기도 점 올 수 있고 빼기 올 수 있고 점 올 수 있고 빼기 올 수 있지. 그러니까 2가지씩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제곱까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2의 세제곱까지, 여기는 2의 4제곱까지지. 왜냐면 1개 이상 4개 이하라는 건 1개부터 2개, 3개, 4개짜리 있을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답이 얼마야? 30이 되겠지? 됐니?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막 개수를 막 늘려주면은 막 2의 거듭제곱이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일이지. 그래서 만약에 2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라는 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 너네 다 기억날 거 아니야?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됐나? 하여튼 등비 수열의 합공식 뭐였어? 기억나는 사람? 빨리. 윤진아 너 등비 수열의 합공식 기억나 안 나? 그렇지. R-1분의. 우와, 윤진이 이걸 기억해? 됐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R은 공비잖아, 그지? 2 빼기 1분의 초항은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은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의 개수. 알겠어? 그럼 항의 개수가 4개니까 여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 넘어감. 그 다음 6번. 자,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인데 홀수를 구하래. 한번 해보자. 세 자리야. 홀수야. 그럼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아니 홀수면은 맨 끝에가 뭘로 끝나야 돼? 1로 끝나거나 홀수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3으로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됐니? 1로 끝나는 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됐어. 1로 끝나는 홀수가 있을 수도 있고 3으로 끝나는 홀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1로 끝나는 홀수 이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경우. 자, 여기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중복 허용하는 거니까 4가지지. 여기도 4가지지. 그럼 이건 몇 가지야? 4의 제곱까지지. 얘도 4가지고 얘도 4가지지. 여기 몇 가지야? 4의 제곱까지지. 그럼 전체 몇 가지겠어? 32가지. 1번 끝. 2번 한번 해볼게. 자, 2번은 0부터 5까지 숫자가 있어. 중복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구하래. 몇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 해볼게. 세 자리 정수 구하래. 그럼 세 자리 정수인데 앞에 0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이게 5개가 있는 거지. 그럼 막 이렇게 1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가운데에는 이제 어차피 중복 허용하는 거니까 0도라도 되고, 그지? 몇 가지 들어올 수 있어? 6가지 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6가지 올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너는 180까지가 가능하다. 넘어가. 그 다음에 7번 해볼게. 1, 2, 3, 4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2300보다 큰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2300보다 큰 게 몇 개 있어? 해볼게. (2300보다) 큰 게 몇 개 있냐고 물어봤지.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세보자 우리가. 그럼 앞에가 2고 앞에가 3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1화도 되고 2화도 되고 3화도 되고 4화도 되겠지. 그럼 어쨌든 2300보다 큰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을 거고, 어디다 쓸까? 여기 4가지 쓰고 여기도 경우가 4가지 있겠지. 그러면은 몇 가지 있겠어? 이거 곱하면 되니까 16가지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자 2400이 이렇게 됐다고 쳐가. 2400. 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빵빵이면은 뭐 3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하자. 자 2, 4야 2, 4. 그럼 2, 4면은 또 몇 가지야? 그냥 4가지지. 16가지.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이제 3으로 넘어가겠지. 그럼 3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4의 3승가지니까 뭐 64가지겠지? 그 다음에 이게 4로 넘어가. 4로 넘어가도 어쨌든 쟤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4가지니까 이것도 4의 3승가지니까 64가지.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럼 128에다가 32를 더해요. 그럼 얼마야? 160이지. 그래서 160개가 있다. 나 죽는 거 아니겠지? 넘어도 될까? 자, 그 다음에 8번 해볼게. 자, 8번을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x가 있는데 함수의 개수를 세래요. 뭐 여기 그냥 일단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4개 있다고 쳐봐. 그럼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는데 이거 개수를 세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만들려면 어쨌든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지 함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대응시키는 경우를 따지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a라는 정역의 원소가 있잖아. 정역의 원소 a를 내가 함수를 만들 때 1에 대응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 2에 대응해서 3에 대응해서 4에 대응해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함수를 만들 때. 자, b 역시 a를 1에 대응했을 때 b도 1에 대응할 수도 있고 2에 대응할 수도 있고 3에 대응할 수도 있고 4에 대응할 수도 있어. 함수를 만들다 보면은. 자, a가 만약에 2에 대응했을 때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붙겠어? 4가지. 여기도 이렇게 4가지 붙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4가지 붙을 거란 말이야. 다 써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6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복 순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문제 풀 때는 얘 어쨌든 어딘가 꽂아야 돼. 그지? 저기 어딘가 꽂아야 되는데 옵션이 4개 있잖아. 그 옵션 수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함수 만들 때 얘도 어딘가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경우 4개 있잖아. 이걸로 이제 모든 경우를 만든다고 하면 돼. 그럼 이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6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 A, B가 있고 여기는 1, 2, 3 점점점 n개가 있어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근데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가 49라고 했어. 자,
자, 그러면은 일단 A를 어딘가 꽂아야 돼요. 꽂을 수 있는 옵션이 n가지 있지. B도 어딘가 꽂아야 돼. n가지 있지. 그냥 곱하면 돼. 그럼 n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49라는 거지. 따라서 n은 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니?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거기 좀 길게 써 있잖아, 그지? 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인가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 그냥 우리는 줄여서 가포순이라고 합시다. 줄임말. 가포순 그냥 줄여서 가포순이야 이거. 그럼 이게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서로 다른 n개를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애지당초 서로 다른 것들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나열을 할 건데 순서 있게 같은 게 포함돼 있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순서 있게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걸 배우겠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문자 카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 문자 카드 세 개는 서로 다른 게 아니지? 같은 것도 섞여 있지? 이거를 내가 순서 있게 나열을 할 거거든. 순서 있게 나열할 거라고. 그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세볼게.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 같은 거를 잠시 다른 거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같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카드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순서 있게 나열하면 당연히 몇 가지 경우가 나와? 6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3팩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한번 써볼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6개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는 번호를 다 지워볼게. 이거 같은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번호를 다시 지웁니다. 자, 번호를 지워놓고 봤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얘네들 같은 거지. 지금 다른 게 아니었지.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 거지.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 거지. 그럼 이거 실제로 나열하면 몇 가지 있다는 거야? 3가지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자는 거야. 같은 게 섞여 있으면은 그걸 다 다르게 일단 취급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먼저 나열을 해. 그럼 나열하면 몇 팩이야? 3팩이지. 일단은. 근데 그 나열해 놓고 나서 자, 똑같은 게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지금까지는. 근데 걔네들끼리 순서를 바꿔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럼 똑같은 것들끼리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없이 하나가 되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이 나눠주는 게 순서를 지워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봐. 그러면 3팩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얘가 2 곱하기 1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3 나오지.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 아이디어.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해볼게.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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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거를 순서 있게 나열해보래.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한다? 쟤네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게 몇 팩이야? 일단 5팩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5팩을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들끼리 순서를 바꿔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로 나눗셈을 해주는 거야. 그게 3팩. 근데 같은 문자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리해주면 2팩.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NCR이라는 거를 R팩의 n-R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배운 적이 있고,
내가 이렇게 팩분의 팩이 있으면 요거랑 요거를 합해서 얘가 되면은 이거 NCR로 계산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지. 자, 지금도 보면은 팩분의 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이거 더한 거 여기 딱 있지. 그러면 저거를 그냥 5C3, 5C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어차피 5C3이 5C2니까. 그래서 너는 직접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맞으면 그냥 5C3으로 계산하거나 그게 5C2랑 같으니까 너는 경우가 10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같은 것이 섞여 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거 결과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지금 이 생각하는 방식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너네가 문제에서 알아서 상황에 맞춰서 풀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 활용할 수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소개해 줄게. 자, 이런 상황이랑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가포순이라는 개념을 좀 써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제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을 줬다고 쳐봐. 이렇게 딱 공을 준 다음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션을 줄게. 미션 1번 공 앞에 2번 공이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보라고 했어. (1번) 공 앞에 2번 공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몇 개만 써볼게. 자,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냐면 어쨌든 1번 앞쪽에 2번이 오란 뜻이거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이것도 1번 공 앞에 2번 공 있지. 바로 앞에 오란 소리가 아니라 앞쪽이란 뜻이야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경우가 많겠지. 이게 다 몇 가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어? 그럼 이런 것들을 셀 때는 어떻게 세는 게 좋냐면, 지금 뭐가 불편하니? 1번하고 2번 공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걸 신경 쓰면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걔네들을 지금 순서를 맞춰 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니까 걔네를 잠깐 지워버려. 1번이랑 2번을 지워버리라고. 그럼 나한테 어떻게 있을 거냐면은 똑같은 공 2개랑 3번 공이랑 4번 공이랑 5번 공이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순서 있게 나열해. 그럼 이걸 순서 있게 나열하면은 이게 지금 가포순이지. 똑같은 공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순서 있게 나열하자.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경우를 몇 개를 적어볼게. 그냥 아무거나 몇 개 적어볼게요. 뭐 그냥 순서 있게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등등. 이게 지금 계산해보면 60까지니까 60까지가 있을 거란 얘기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나서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공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나열해놓고 나서 이렇게 적으면 이 경우가 세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1번 공 앞에 2번 공이 와야 돼. 앞쪽에 그 경우를 다 세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거를 똑같은 거로 일단 취급을 하라고. 그래서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먼저 나열을 해.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순서에 맞춰서 우리는 적어만 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돼? 이게 첫 번째 상황. 갑옷은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 그 다음 두 번째. 최단거리 문제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단거리 문제. 한번 해볼게요. 사회에 불만이 많네. 태어나서 동생 온 거 아니야? 잘 들어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최단거리 경우의 수 문제. 이런 거 갑포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들. 그럼 한번 직접 가볼게 내가 그냥. 짠 이렇게 가. 이제 직접 가봅니다. 직접.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그지? 그거를 여기다 적을게. 옆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자, 세 번째 경우는 일단 위로 한번 가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위로 갈 수도 있지. 어차피 최단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되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위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갈 수도 있지. 그럼 일단 몇 가지 있어. 최단으로 가보니까 세 가지가 있지.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가 뭔가 봤더니 그냥 여기 있는 화살표를 나열한 거지. 아니야? 저기 있는 화살표 나열한 거 아니야? 근데 저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3팩에 2팩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 한 번 더 해볼까?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A에서 출발해서 내가 B까지 최단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가봐야 돼. 일단 출발은 가볼게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어떻게? 오른쪽 2번으로 위로 3번으로 가는 경우 있을 거야.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갈 수도 있지.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갈 수도 있지. 아니면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2번 갈 수도 있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2번 갈 수도 있지. 등등등 많겠지. 그럼 지금 내가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를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순서 바꿔서. 가포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5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이거는 팩팩분의 팩이니까 저게 딱 맞잖아. 숫자 합한 게. 그럼 OC. 그럼 OC는 10이니까 얘는 10가지 경우가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기초 문제들. 알겠니? 그래서 매번 화살표 쓰기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 일로 가는 거 A라고 잡고 A라고 잡고 B라고 잡고 B라고 잡고 B라고 잡아서 그냥 AA랑 BBB를 나열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간단하게 한번 살짝 응용해 볼게. 잘 들어봐.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내는데 막 되게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만들기 나름이라서. 근데 너무 복잡한 것 말고 간단한 걸로 먼저 연습을 해보자. 등간격을 못 맞춰. 해볼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자, A에서 P를 반드시 거쳐서 B로 최단으로 가래요. 어떻게 가라고? A에서 P를 경유해서 B로 가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일단 A에서 P 가는 사건과 P에서 B 가는 사건을 따로따로 구하면 돼. 그럼 A에서 P 가는 사건은 여기가 A, B, B, B. 그냥 이거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5팩에 3팩, 2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거 따로 세는 거야. CC, DD 4팩에 2팩, 2팩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니까 5팩에 3팩, 2팩은 5CE 4팩에 2팩, 2팩은 4CE. 자, 5CE는 10이고 4CE는 6이야. 두 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답이 60이 되는 거야. 됐을까? 일단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뭐 책에 있는 거 다 설명한 겁니다. 자, 9번부터 가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혜원아, 이불 깔아줘. 혜원이? 아니야? 자,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보면 이거 나열하라는 뜻 아니야, 1번은? 그럼 1번은 뭐라고 계산하면 돼? 5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됐지? 5팩이 얼마게? 120. 3팩은 6. 계산하면 얼마? 20. 1번 20까지. 자, 2번 갑니다. 6개의 숫자가 있어. 빵 11, 22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가 있대.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 이거 왜 똑바로 못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여튼 6자리 정수가 있어. 근데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0이 오면 안 되지. 근데 내가 그걸 0을 빼고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을 빼고 세려면은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해.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세도 되긴 해. 내가 풀이를 2개를 보여줘 볼게 한번. 자, 첫 번째 여기가 앞에가 1이야. 그럼 앞에가 1이면은 내가 이거 하나 쓴 거지 지금. 그럼 이제 5장 남았지 나. 5장 남았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섞여 있어? 3개 섞여 있지. 그럼 5팩에 3팩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됐어 여기까지? 나 이제 5장만 나열하면 되잖아. 0, 1, 2, 2, 2만 나열하면 되잖아. 근데 똑같은 게 3개가 섞여 있잖아. 5팩에 3팩. 5팩에 3팩 계산하면 이거 20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2번이 아니라 자 2를 맨 앞에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숫자 카드 하나 쓴 거야.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게 2개씩 있지. 그러면 이거는 5팩에 2팩 2팩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5팩이 얼마? 120. 2팩 2팩은 4 30.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합산하면 되니까 50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그냥 0 무시하고 경우를 다 구해. 그냥 맨 앞에 0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냥 경우를 다 구해. 그러면은 6팩에 3팩 2팩입니다. 됐어? 자, 그럼 6팩에 3팩 2팩이라는 거는 6팩은 6 곱하기 5팩이야. 6팩은 6 곱하기 5팩. 그 다음에 3팩 2팩이야. 근데 3팩이 6이잖아 지금.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120을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60까지가 있는 거야. 앞에 0이 오든 말든 나 신경 안 썼어. 근데 그럼 이 60까지에는 앞에가 0 있는 것도 있겠지. 이거를 다 걷어내는 거야. 앞에다 0을 박아놓고. 그럼 앞에다 0을 박아. 그럼 저것만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저게 지금 뭐겠어? 5팩에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겠지. 되는데? 그럼 5팩에 3팩 2팩은 뭐라고 했어? OCE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OCE가 되는 거야. OCE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근데 OCE가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얘가 답이 50개 하면 어쨌든 여기에서 답이랑 여기서 답이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둘 다 이해가 되니? 둘 다 괜찮은 풀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볼게. 자, 3번. 이거 왜 이렇게 크게 썼냐? 쓰다 보니까 엄청 커졌네. 이거 민채 때문에 커졌나 보다. 민채가 지금 기도 메타 하고 있는데 이거 민채 왜 기도 메타 해? 하영아, 민채 자매 옆에서 좀 괴롭혀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 3번. 자, 3번을 보면은 5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를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래. 그냥 4자리 정수 만들래. 하나, 둘, 셋, 4자리 정수 만들래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4개를 택할 때 구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구성이 달라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1을 3개를 포함해서 4개를 택하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1을 2개만 포함해서 4개를 택하는 거야. 1을 하나만 포함할 수는 없잖아. 됐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럼 첫 번째 경우 갖고 여기다가 이제 나열해서 정수를 만들면 그거는 4팩토리얼에 3팩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갖고 경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4C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는 6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이거 2개 합하면 되니까 답이 10인 거야. 알겠니?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같은 게 포함되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경우 나눠서 풀어야 돼. 저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해볼게. 자, 투머로우가 있대. 이거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나열할 때 제한을 준 거야. 이런 게 뭔가 제한을 줄 때는 제한돼 있는 것부터 경우를 따지면 돼. 항상 해볼게.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양 끝에 5가 오래. 그럼 5를 양 끝에 배치하면 돼. 이렇게. 그럼 5가 없어지고 5가 없어져. 그럼 남아있는 문자 적어볼게. T 남았어, M 남았어, R, O, W 남았어. 이거를 그냥 요 6자리에다 배열하면 되겠지. 근데 배열하려고 봤더니 또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같은 게 좀 섞여 있지. 그럼 그거 주의해서 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남았으니까 6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팩을 하시면 돼. 됐니? 6팩이 120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 720이잖아. 720을 2로 나누면 돼. 360까지가 있다. 됐나?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볼게. 자, 어그리먼트 9개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을 하래. 자, 그러면은 일단 자음이랑 모음을 따로 구분 좀 해보자. 자, 모음부터 써볼게. 자, A는 모음이야 아니야? A는 모음이지. G는 자음이지. R은 자음이, 이거 좀 좁다.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합시다. 가로로 합시다. 해볼게. 자, 모음부터 써. 됐지? A 하나랑 E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음 갖다 써. G, R, M, N, T. 이렇게 하면은 지금 9개 썼지, 지금? 근데 뭐 하래? 9개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하래. 그러면은 이거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모음끼리 이웃해라. 너 일단 하나로 봐. 하나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지? 그걸 나열을 해. 그러면은 이거 일단 6팩이야. 됐지? 나열한 후에 이웃한 것들끼리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거. 근데 이게 같은 게 섞여 있잖아.
그럼 여기는 4팩에 3팩이야. 됐을까? 그럼 6팩은 720 곱하기 4를 하면 돼. 그럼 4, 7에 28 2800이거든. 거기다가 80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2880까지가 된다.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가봅시다. 자, 클라이메이트래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일렬로 나열할 때 MAT가 이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열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배열 순서가 고정돼 있을 때 아까 어떻게 하자고 했어? 내가 숫자공 문제로 알려줬지. 고정돼 있는 것들끼리를 같은 걸로 취급하라고 했지. 그래서 MAT를 다 그냥 라지 A처럼 생각을 할게. 일단은 문제 풀 때.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어떤 숫자 카드가 있는 거냐면 C도 있고 CLI 이렇게 세 장이 있고, 그럼 나한테는 CLI랑 이렇게 라지 A가 3개, 4개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걸 그냥 쭉 나열하는 거야. 그럼 이걸 쭉 나열해 버리면은 경우의 수가 7팩토리얼에 4팩이야. 됐니? 그럼 나열한 경우 하나만 더 써볼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냥 그 모든 경우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날리고 7에다가 3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210까지가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래. 자,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 구해라. 그럼 A에서 C 가는 경우 이거 AA, BB 이렇게 직접 가보면 이거 나열하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4팩에 2팩, 2팩.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4팩에 2팩, 2팩. 이거 두 개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4C, 얘도 4C. 6 곱하기 6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6까지. 넘어가. 그 다음에 자 13번 한번 해볼게.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으로 가라는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저기가 비어있어. 비어있는데 저렇게 비어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되게 조금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채워버려. 문제 풀 때 일단 채워. 일단 채우고 나서 A에서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를 구해. 그러면은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는 그냥 여기 가는 거 A 여기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10팩토리얼에 6팩에 4팩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10C4가 되는 거야. 그럼 10C4는 뭐 10, 9, 8, 7, 그 다음에 4, 3, 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8을 날리고 이렇게 해서 3까지 없애주면 이게 210까지가 나와. 그래서 일단은 저기를 채우고 모든 경우를 구하면 210까지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갈 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가다 보면 이 점을 지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기가 원래 없던 거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저 점을 P라고 놓고 A에서 P를 경유해서 B까지 가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지 이렇게. 그럼 이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됐지? P에서 B 가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3팩에 2팩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5C2가 되고 여기도 5C2가 되니까 이거 곱해. 5C는 10, 5C는 10. 그럼 이게 10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210가지에서 100가지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제 110가지가 되는 거지. 알겠어? 넘어가도 돼? 질문할 거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순열 끝난 거거든. 지금 한번 확인 학습 해봐.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지? 끝.